지금 개표 결과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 개표 결과 업데이트가 됐는데 함께 보시죠. 경기도 첫 개표 결과가 나왔는데 자, 첫 개표 결과입니다. 첫 술, 첫 단추라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0.1% 개표라 전체 결과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첫 술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 경기도 첫 개표 결과가 지금 채널A에 들어오자마자 지금 저희가 바로 생방송으로 쏘아드립니다. 경기도에서 0.1% 개표가 진행됐고 그 결과 김은혜 후보가 138표, 김동연 후보가 86표.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60.0. 김은혜 후보가 현재 52표 차로 앞서고 있다. 이 개표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0.1% 개표 진행 상황에서 경기도 첫 개표 결과 말씀드립니다. 자, 부산도 0.1, 박형준 후보가 70.1%입니다. 경북지사 0.1% 개표 진행됐고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가 81.6%입니다. 전북지사 0.1% 역시 개표고 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85.3%로 이기고 있습니다. 자, 제주 개표 빨라요. 2.8%. 빠르지만 2.8 아직. 자, 오영훈 민주당 후보가 50.8. 인천시장 첫 개표 결과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64.8%로 이기고 있습니다. 자, 강원의 첫 개표 결과입니다. 김진태 후보가 55.2%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첫 개표 결과에 경기도 개표 상황에서의 첫 개표 데이터까지 지금 저희가 추가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경기도의 지금 개표가 0.1%. 완전 첫 개표 결과인데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예측하기 어렵죠. 말씀하셨다시피 첫 술이고요. 0.1%면 지난 대선도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차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게 궁금한 게 네. 지난 대선 때는 사전 투표함이 먼저 개봉이 됐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사전 투표함이 먼저 열려서 이재명 후보를 찍은 표가 대거 나왔고 새벽 2시 반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역전하는 양상이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첫 개표 결과가 0.1이긴 합니다만 김은혜 후보가 60%로 이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전 투표 결과입니까? 아니면 본 투표함이 먼저 열린 건가요? 우선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사실 규칙이 없습니까? 사전 투표와 본 투표냐도 있지만 어느 동네, 어느 지역의 투표냐도 사실 중요하죠. 그렇군요. 경기 지역에서도 경기가 워낙 넓은 지역 안에 이제 민주당이 더 지지세가 높은 곳이 있고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곳도 있는데 어느 곳에 개표가 더 먼저 진행되고 있느냐, 약간 선후 관계의 문제일 것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대선과 달리 지난 대선 때는 이제 확진자들이 많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전 투표와 본 투표에서 사전 투표가 먼저 개표가 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다면 이번 지방선거에는 선관위에서 그런 원칙 자체가 없고 지역마다 개표소마다 이제 먼저 본 투표를 먼저 할지 사전 투표를 먼저 할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계되고 있는 0.1%가 사전 투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반드시 사전 투표부터 오픈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렸고, 조금 전 경기도에서 0.1% 첫 개표 결과가 들어왔는데 김은혜 후보가 56.4%, 김동연 후보는 40.9% 경기도에서 득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치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고 지금 보셨다시피 오세훈 현 시장이 송영길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출구조사 예측조사 결과 연령별 특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분석 좀 해주시죠. 연령별로 좀 선택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까 그 경기도지사 선거 예측조사랑 비슷한 패턴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가 그 송영길 후보에 비해서 전체 세대에서 전반적으로 다 앞서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성이 강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40대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조금 앞서는 것이 나오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특히나 60대, 70대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송영길 후보를 큰 차이로 격차로 앞서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20대와 30대에서도 서울은 예. 오세훈 후보를 좀 지지한 것으로 예측이 됐고 40대만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를 더 많이 선택했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 그 이외에는 모두 다 오 시장이 이제 표를 받았을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사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꼭 함께 보셔야 될 지표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지표라서 지금 꼭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울은 25개 구입니다. 작년이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25개 구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선거에서 구청장들은 민주당이 꽉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오 시장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조사 결과 나왔는데 25개 구가 이 중에서 몇 개의 구가 오 시장을 최종적으로 선택할까? 그리고 이게 구청장 투표까지 이어질까?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먼저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님.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굉장히 어렵죠.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를 제외하고는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독식을 했어요. 그래요. 서울시 의회도 100명가량이 9명 빼고 100명가량이 서울시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강남 송파까지도. 네, 강남구청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25개 중에 한 18개 정도는 국민의힘이 가져가지 않을까 예측은 좀 합니다. 18개면은 지난번 선거와는 뭐 전혀 다른 적이네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선거를 기호를 같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향성에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서울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지난 5년 동안의 집값 문제였습니다. 집값, 네, 부동산 문제. 예, 부동산에 대한 어떤 민심 위반 그리고 그 전월세법을 무리하게 강행을 하면서 예.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동산 이슈가 상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그 반감을 갖게 한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그러면 지금 조수진 의원께서는 25개 구 중에서 적어도 18개 구의 구청장은 좀 바뀔 것이다. 예상과 기대죠. 그 싹쓸인데요, 18개면? 싹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 정도로 하면 굉장히 선전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이 같이 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보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는 득표율이 많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인천 개항을 해서 5번의 국회의원을 했고 또 인천시장을 지낸 그러니까 서울과는 관련성이 전혀 예.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렇게 봅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알겠습니다. 40대라든지 예. 여성이라든지 중도를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계속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홍정민 의원님, 지금 바로 옆에 계신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께서는 조심스럽지만 25개 서울 전체 구에서 18개는 우리가 이길 거다. 그리고 구청장은 국민의힘으로 바뀔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홍 의원께서는 좀 조심스럽 상황이긴 합니다만 25개 구 중에서 몇 개가 사수하리다 민주당에서 보십니까? 예. 방금 조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송영길 후보님이 그래도 40% 넘는 득표율을 많이 견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4.7 재보궐 때 생각하면은 그때보다는 많이 격차를 좁힌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보수적으로 보면 저희는 한 6, 7개, 많으면 1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곳이요? 많으면 10개, 10곳. 적으면 6, 7개 정도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조수진 의원과 홍정민 의원의 예측치가 과연 어떻게 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지금 저희 오픈 스튜디오 앞에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자, 저희 채널A 개표 방송을 함께 시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저희 채널A 개표 방송 나의 선택 2022 일부와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광화문에 오픈 스튜디오 앞에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 계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은 오픈 스튜디오 앞에 보시면 저희 채널A는 뭐 늘 이렇게 투명하게 오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곳의 현장을 연결할 텐데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구조사에서 넉넉히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던 두 곳입니다. 서울 오세훈 후보 그리고 분당갑의 안철수 후보 사무실을 좀 연결할 텐데 지금 갑자기 뭐 전파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화면이 지금 나갔죠? 잠시 뒤에 장비 체크해서 연결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화려하게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재확인했다. 아마도 이런 평가가 내일 조간신문에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출구조사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리고 공교롭게 두 후보는 향후의 대권 주자로서 평가받는 분위기도 합니다. 두 분의 정치적 입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뭐 어쨌거나 그 분당갑 같은 경우에는 김은혜 의원이 계셨지만은 그 전에는 김병관 민주당 의원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그 정치적 고향이라고 부를 정도로 또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재기를 하신다면 또 아까 보니까 예측치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차기 대권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아닌가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또 지지율도 상당히 높으시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게 고르게 지지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호감도가 높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앞으로 5년 후를 좀 내다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앞으로 선거가 5년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 그 시험대,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 계시니까 두 분이 더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치적인 잠룡으로 평가받는 그리고 뭐 이미 거물급이도 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입지,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게 변화할지도 아마 예측해보면서 상상해보면서 개표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